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이제 고려 중기의 정치사 12세기의 상황을 살펴볼게. 자, 먼저 문종부터 나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고려 중기는 문숙, 예인. 자, 안문숙이 새로운 애인이 생겨서 12시에 데이트를 했지. 문숙, 예인. 꼭 기억해줘야겠지. 문숙, 예인 12세기. 안문숙한테 애인이 생겼어. 12시에 만나러 갔지. 자, 이렇게 꼭 기억해주고, 자, 본격적으로 문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자, 고려 중기 때는 문종 때 문벌귀족이 형성이 되지. 육두품 호족들 중에서 중앙정기에 진출했던 문벌귀족들의 특권, 음서 공음전, 과전, 그리고 개경 거주 등등이 있겠다. 이들은 5품 이상의 관리들이었지. 허나 죄를 지으면 낙향,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향리로 전락하게끔 했다. 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또 하나 향리라고 해서 계속 향리가 아니라 향리가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기에 진출, 문벌귀족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줘야 되겠고, 자, 그리고 문종 때는 향리들의 승진 규정도 마련이 되었었어. 자, 문종 때 문벌귀족의 시대가 시작됐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립교육기관 구제학당이 만들어지고 사학 12도로 발전하게 되지. 자, 그리고 당시의 사회가 좀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서경보다는 남경, 바로 지금의 서울이 중시되고 있다는 거야. 개경에 있는 병원 동서대비원과 흥왕사라고 하는 절, 그리고 전시가의 완성, 경정전시과, 그리고 기인선상법 등이 문종 때라 볼 수 있겠다. 기인선상법은 기인의 할 일들을 당시 학업관리를 선발하여서 바로 그 일을 시키는 거라 볼 수 있겠지. 개경의 잡무를 담당하게끔 했던 것이야. 기인들을 호족자제로 인지로 삼는 것이었잖아. 그 기인의 인질제도의 강제성은 사라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점차 중앙집권화되는 모습에서 이 기인선상법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문종 이렇게 했는데 문종은 이렇게 암기했던 것 같은데 구 어딨어? 구제학당 여기 있지? 문구를 좋아하는 남경, 동생은 흥이 많은 경기도 친구이다. 문벌귀족으로도 볼 수 있겠지. 구제학당이라고 볼 수 있겠지. 문구를 좋아하는 남동생은 남경 동서대비원, 흥왕사 흥이 많은 경기도 경전전식과 기인선상법 학생이다. 경기도 친구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문종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숙종 가보도록 하자고. 숙종 때는 여진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큰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윤관이 여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었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신기군이 되겠어. 기병부대가 되겠지. 그리고 신보군과 항마군, 보병부대, 승려부대로 편성되었던 별무반 편성, 윤관의 별무반, 숙종 때 제일 중요한 업적이야. 자, 그리고 당시 왕자 출신이었던 의천이 주전도감, 화폐 발행이 필요하다고 받고, 그래서 다양한 화폐가 만들어졌고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하기도 했었지. 자, 아까 얘기했던 구제학당 사학 12도에 대한 대응으로 관학진흥책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서적간행기관 서적포 만들어졌고, 그리고 왕이 평양에다가 기자사당을 만들었지. 평양의 기자사당. 그리고 남경이 문종 때 설치가 되었지만 잘 유지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남경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한 남경 개창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자, 고려 중기. 자, 숙종 때는 이제 12세기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자, 숙종 때에 대한 암기법이 있었지. 숙종 때에는 별에서 온 남자를 기억하면 되겠지. 별에서 온 남자 의천은 바로 서적을 좋아했지. 별에서 온 남경 개창도감, 기자사당. 별에서 온 남자 의천은 뭘 좋아해? 서적을 좋아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남은 남경 개창도감, 자는 바로 기자사당,
그리고 의천, 그리고 뭘 좋아해? 서적을 좋아해. 다시 숙종 때는 별에서 온 남자, 의천은 서적을 좋아해. 다시 숙종은 별에서 온 남자, 의천은 뭘 좋아해? 서적을 좋아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되겠지? 자, 이제 예종 가보도록 하자고. 자, 예종 때는 측근 세력 한한인을 등용했고, 자, 이때는 특히 별무반이 활약을 펼쳐서 동북구성을 건설하게 되었지. 허나 동북구성은 계속 유지되지 않았고 반환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 예종 때에는 비정규직 수령 간무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장소에 파견되었었고, 도교사원이었던 복원궁을 왕이 만들었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 관학진흥책 7개의 전문 강자 7제와 장학재단 양현고, 청형각 보문각이라고 하는 학술기구, 약국, 해민국, 그리고 제2시 빈민을 구제하는 구제도감, 그리고 해동비록이라고 하는 풍수에 입각한 책도 이때 나왔다 보면 되겠어. 예종이 아주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과 그리고 다양한 사회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때 측근 세력 등용되었던 사람은 한안인이라고 기억하면 되겠다. 나중에 이자겸한테 제거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종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칠복이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잖아. 예금 확인해봤는데, 예금 통장 확인해봤는데 돈이 안 들어왔지. 그래서 칠복아, 돈 갚아양, 동 어딨어? 동북구성, 간무, 돈 갚아양, 양연고, 청구, 청년각, 보문각, 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칠보가 칠제, 복 어딨어? 복원궁. 자, 동갑하양, 동북구성, 간무, 양현고, 청구, 청년각, 보문각, 구제도감, 해동비록과 해민국. 자, 그래서 예종은 다시 한번 예금 확인해 봤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칠보가, 동갑하양, 청구, 이렇게 암기법을 기억하면 예종에 대한 업적 문제 났을 때 큰 어려움이 없겠고, 실제로 복원군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당대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지. 자, 이렇게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인종 살펴보겠다. 인종이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데, 인종은 요 디테일한 내용은 좀 많이 세부적인 내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이자겸과 묘청이지. 자, 이자겸이 한한인 같은 측근 세력을 제거했고, 자, 그리고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이자겸이 척춘경을 데리고 바로 난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이 성공함에 따라 당시 이자겸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금의 사대도 이자겸이 수용한 거라 볼 수가 있겠지. 이자겸은 본인의 아들을 현화사에 출가시켜서 바로 불교 세력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고, 본인의 생일을 인수절로 높였다. 18자 위양이라고 해서 18자를 합치면 이씨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8자 위양. 자, 다시 한번 18자 위양. 이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 자,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었고,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거라 볼 수가 있겠지. 결국에는 이자겸과 척춘겸의 반목으로 인해서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자, 그 이후에 인종은 서경에서 15개의 유신령을 발표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지. 자, 그리고 정지상이 묘청을 소개시켜줬고, 묘청을 만나서 묘청과 함께 서경 천도를 추진했었지. 그 과정에서 궁궐도 만들었고, 대화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당시 서경에서 큰 비바람이 몰아쳤었고, 그 과정에서 대화궁이 갑자기 불타게 됐었지. 번개에 의해서. 자, 왕이 천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당시 때 김부식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였고 서경 천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지. 그러자 묘청은 난을 일으켰었고, 자, 국호를 대위국이로, 연호를 천계로, 군대를 천견충이군이라고 정했었지. 자, 묘청이 난을 일으켜서 당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당시 묘청과 함께 난리를 일으켰던 조강이 묘청의 머리를 베버렸고, 허나 조강은 마지막까지 당신 싸웠지만 1년 만에 김부식의 군대에 의해서 관군에 의해서 다 진압되었다라 볼 수가 있겠어. 김부식 관군을 이끌고 바로 묘청을 다 진압한 상태였고, 묘청의 날 진압한 상태에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명으로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삼국 사기를 편찬했고, 김부식이 바로 경주 김씨의 유학자였지. 삼경제는 없어지고 이제는 개경의 세 군데 지역을 명당으로 하는 삼소제가 운영이 되었으며, 서경에 있었던 분사, 이제 이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지. 신채호는 당시 일제강점기 전후에 활동했던 민족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신채호는 묘청이 금을 정벌하자 주장했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묘청을 독립당, 국풍파, 자주적으로 높게 평가했었지. 그래서 신채호는 뭐라 그랬어? 묘청의 난을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라 평가를 했었지. 이렇게 확인했고, 우리 인종 때에 볼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관학지능책으로 경사 육학을 정비했다는 것과 지방의 향학, 향교를 말하는 건데 향교를 더욱더 증설했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최윤희가 바로 을에서 상정고급 예문을 목판본으로 만들었을 때가 바로 인종 때라는 것, 그리고 서긍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사신이 인종 때에 와서 고려도경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고려도경에 의하면 비치색의 아름다운 청자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 근데 여기서의 비치색의 아름다운 청자는 상감청자가 아니라 순청자라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상감청자는 무신집권기 때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자겸, 묘청의 난, 이 두 난을 확인해 봤는데 인종대로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순서도 괜찮잖아. 그런데 이 이자겸의 난과 이 묘청의 난이 우리 역사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개의 난을 이렇게 얘기하지. 문벌귀족 사회가 계속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요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사건으로 평가를 하지. 그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종의 아들이 의종이 되는 거라는 것. 의종 때는 이제 무신정변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